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편의 김은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거는 연세대학교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교, 그죠? 편입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한번 언더우드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편입으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언더우드를 준비하는 게 좋고 합격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OT를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모든 시험이 동일합니다. 영어 논술로만 봅니다. 영어 논술. 영어로 에세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됐냐면은 연세대학교 UIC 영어 논술 특성화 LHP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LHP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마도 학생들이 언더우드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언더우드의 영어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어에 대한 어학시험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 언더우드 대학에 입학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이 있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영어 표현보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문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LHP라는 과목 자체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 과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언더우드 대학에 신입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전공들이 배우는 기본적인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Common Curriculum, CC라고 하는데 그 CC에서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이 세 가지 과목을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합니다. 그리고 편입학 문제를 그 LH 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LHP 전반적인 거를 주제를 습득하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양한 에세이를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출제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에세이를 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HP 특성화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표현, 논리, 배경 지식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크로스오버 커리큘럼. 그래서 아마도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언더우드 대학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인재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커리큘럼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입 전형을 보자고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는 보통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계열, 하스, 융합 인문사회 계열, 융합 과학공학 계열. 이게 신입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UD 안에 인문사회 분야가 있고, 그렇죠? LSB라고 얘기하는 생명과학 파트가 있습니다. 문과, 이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융합 인문사회 계열, 이게 인문계죠. 그 다음에 융합 과학공학 계열, 이쪽이 세부 전공들이 나와 있고, 그렇죠? 하스, IS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죠. 신입학에서는 이 두 개가 갈라지는 이유는 신입학 학생들은 기본 과정이 신촌에 있고 송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러분은 신입학으로 언더 UD하고 하스 IS를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편입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선호도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은 이게 기존의 정통의 과목이라면은 약간 융합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렇죠. 요 파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대에 맞는 융합된 과목들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인터디스플리너리 학제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얘하고 신촌과 송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3학년으로 편입하는 여러분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게 필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3학년들은 신촌과 송도를 번갈아서 수업이 많은 쪽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실제로 수업이 신촌, UD라도 신촌에서 송도가 수업이 더 많이 마음에 들면 송도에 가서 듣고 송도에서도 UD의 수업이 더 많으면 왔다 갔다 교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죠? 모집 단위별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조심할 거는 과들이 다양하게 나눠 있지만 시험 문제는 하나를 본다는 겁니다. 에세이는 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자연계 관련된 에세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문학, 철학, 역사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목이 똑같은 하나의 에세이를 본다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세부 전공은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도 여러분이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나는 이과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실용적인 얘기긴 한데, 실제로는 미리 어느 전공을 하겠다라고 정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픈된 학생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나오는 TO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더 TO가 많이 나오는 것, 즉 모집 민원이 많은 학과에 지원하시는 게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LHP, 그렇죠? World History, World Literature, History, World History, World Philosophy. 보통 그런데 서양 철학 위주로 많이 전개가 되겠죠. 이 이유는 기존에 나온 문제들이 대부분 이 안에서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문학, 역사, 철학 어떻게 보면은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두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개념 강좌를 꾸준히 들으시면서 많은 에세이를 써보셔야 돼요. 보통 제가 한 주에 한 개씩 에세이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10개월을 수강하신다고 하더라도 10개월을 수강하셔도 뭡니까? 그렇죠? 40개 정도 에세이 쓰시는 겁니다. 40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40개 이상은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나오든지 채점자를 감동시키는 그죠? 그러한 에세이를 써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 에세이를 쓰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얀 백지에다가 뭔가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그게 한 10번, 20번 넘어가면서 이제 옵니까? 자기가 그렇죠. 글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소서와 학업계획서가 있는데 많이 축소됐어요. 면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면접은 사라지고 자소서와 학업계획서도 통합해서 하나로 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소서 학업계획서까지 여러분들은 1차 합격 후에 자소서 학업계획서까지 같이 관리를 해드립니다. 출제자의 출제도를 관통하는 사고의 전환. 출제자의 출제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한 주제별 글쓰기와 함께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병행해야만 합격에 조금 더 가까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 착각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떤 걸 착각하시냐면 여러분이 토플 에세이나 SAT에서 에세이를 써보신 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면 또는 영어 특기자 시험으로 국제학부에 지원하신 분들은 에세이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연대 언더우드 편입 논술 에세이 주제는요. 우리가 보통 오픈엔디드 퀘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하고 그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시에서 나오듯이 대입에서 신입학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평범한 주제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아카데믹한 주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위에 있는 제시된 지문을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하고 리스테이트하는 걸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첨삭을 최대한 강화시킬 겁니다. 온라인 수강생들도 제가 지금 오늘 OT를 하고 있지만은 인강 수강생들도 그냥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수업을 듣는 거 가지고는 글을 못 씁니다. 내가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저런 내용이 있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은 써보고 첨삭을 개인적으로 써보고 에세이를 써보고 첨삭을 받지 않는다면은 들은 거 가지고 모든 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첨삭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어쨌든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똑같이 온라인 학생들도 매주 하나씩 써서 계속 개별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그렇죠 1회씩 월 4회 그렇죠 개별 대면 아마 대면은 줌 라이브로 여러분하고 그렇죠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라이팅 매뉴얼하고 그렇죠 철학 파트, 문학 파트, 역사 파트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양을 읽어야 되고 이 양들을 혼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 쓰신다면은 그렇죠? 한 5, 6개월 정도 같이 따라오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기본적인 게 틀이 잡히게 됩니다. 기출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아마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궁금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 나왔던 문제는 투자 성향 이론이 위험 선호와 회피 도박 강화 이론의 문제 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모험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행동이 선호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도박을 좋아하고 항상 그렇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그 갬블러들의 성향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크게 영역으로 보자고 그러면은 뭐 경제학 분야에서의 정보 경제학 분야 또는 행동 경제학 분야 또는 심리학에서의 어떤 강화 이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전개해도 되고 또한 어떤 철학적이나 그렇죠? 철학적이나 문학적인 예시를 들어서 충분히 좋은 글을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보게 되는 파트는 문학, 역사,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심리, 경제, 정치 이쪽에 대한 그렇죠? 배경 지식들을 최대한 많이 쌓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나왔지만은 기존에는 철학, 문학, 예를 들어서 뭐 로크의 재산권 이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사유재산자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존 로크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대한 개츠비를 썼던 피츠제럴드하고 해밍웨이의 서신교환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철학과 문학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또는 어떤 문명 발달에 관한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글쓰기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적중 문제를 맞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적중 문제가 아니고 어떤 주제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그냥 재미있어요 하고 줄거리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영화 평론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그렇죠? 철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성격을 분석하기도 하고 이거를 어떤 자본주의 비판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판할 수 있는 그렇죠? 크리티컬 띠오리가 있는데 그 크리티컬 띠오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설득력 있게 글을 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시간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수업을 신청하셔서 에세이를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 쓰셔야 됩니다. 절대로 에세이를 이렇게 스킵하거나 뛰어맞지 말고 계속 손을 써보셔야 돼요. 수업을 듣는 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에세이 쓰는 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라고 믿습니다. 마치 뛰어난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가 뭡니까? 왜 그 어려운 점프에서 넘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점프에서 왜 안 넘어질까요? 긴장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점프에서 많이 넘어져 본 선수이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겁니다. 실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전 전에 아까 1년 동안 해도 40회 정도인데 40회가 아니라 50회, 60회 쓸 수 있도록 에세이를 최대한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또 궁금해하는 거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험생들의 어떤 이런 사례를 좀 적어놓긴 했는데 수험생의 사례를 적어놨는데 올해 합격생들의 그 구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해외에서 오래 공부한 친구들만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총 22명 중에 최종 합격은 9명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1차 합격은 16명이 됐어요. 근데 최종 합격은 9명이 됐는데 9명 중에서 해외 학생은 2명입니다. 그렇죠? 7명은 그렇죠? 국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꼭 해외에서 오래 공부한 친구들만이 합격을 한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국내에서 공부를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플러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떠한 그 전적대학교 학점이 되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떤 교과의 활동을 많이 해야 되나요? 그렇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세이만으로 결정되는 게 그렇죠? 언더우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세이만 잘 쓰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시킬 필요 없습니다. 무슨 개별적으로 무슨 자기의 커리큘럼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에 의해서 교과의 활동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이도 다 붙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만 해드리면은 국제학부에 에세이를 쓴 학교가 이대가 한 개, 이화여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국제학부를 올해 1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1명이 붙었죠. 1명이 붙었습니다. 물론 왜 여기 2명이 나와 있냐면 한국학도 3명을 뽑았는데 한국학 1명,
국제학 1명 이렇게 해서 그죠 붙게 됐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논술이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운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을 준비할 때 여러분한테 많이 또 제안을 드리는 게 플랜 B 정도를 가져가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플랜 B라 하면 편입 영어와 편입 영어 서성함과 언더우드가 동시에 준비되면은 언더우드가 안 됐더라도 서성안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영어 논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워낙 다양한 글들을 많이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편입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유형만 익힐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참고로 1차 합격 16명 중에 최종 9명이 됐으면은 어떻게 된 거죠? 나머지 7명은 다 불합격했나요? 아닙니다. 나머지 5명은 서성안에 다 합격했습니다. 서성안에 다 편입영어로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 친구는 아쉽겠지만은 그래도 그쵸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은 그쵸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저 친구들 왜 안 됐나 하면은 서성안을 준비할 수 없는 전적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적대가 한양대였고 전적대가 또 해외에서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성안을 아예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2명 빼놓고는 나머지 학생들은 다 서성안에 그쵸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더를 준비하면서 편입 영어도 같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어휘력과 문제에 대한 유형만 익히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대 스크랜트는 작년 같은 경우는 9명을 뽑았는데 정말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스크랜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편입 영어와 에세이를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편입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에세이가 안 되면은 스크랜튼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또 에세이만 잘 써도 뭡니까? 편입 영어 준비가 안 됐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대 스크랜튼도 같이 준비하신다고 그러면은 언더우드, 서성안, 그 다음에 이대 스크랜튼까지 동시에 준비하시면서 공부의 양을 분산시키지 않고 선택과 집중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제가 여러분한테 온라인으로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한테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인강 학생들에서 수강생이 여직히 인강 수강생으로 언더우드를 붙었던 학생은 지금까지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2명 정도. 그런데 현강 학생들보다 훨씬 더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인강은 관리와 평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에세이 첨삭이 훨씬 더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현강 학생들하고 똑같은 인강 학생들도 첨삭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강에 맞춰서 커리큘럼에 맞춰서 인강도 멀리 계시거나 현강에서 수업을 들을 사정이 안 되면 현강 학생과 똑같이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매주 첨삭을 받으시는 과정을 현강과 똑같이 해오실 수 있으면 분명히 어떤 인강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언더우드 입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개요만 말씀드렸고 좀 더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강의에서 만나시든지 아니면은 상담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언더우드 편입학에 대한 전체적인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